충격적인 첫 만남. 소개팅 앱으로 만나기로 한 그녀. 눈앞에 선 그녀의 정체는 내 가슴에 오랫동안 묻어뒀던 금지된 상대, 가장 친한 친구의 누나였다. 준우, 아니니? 순간 굳어버린 공기. 숨이 턱 막혔다. 이건 예고도 없이 찾아온 충격의 시작일 뿐이다. 과연 이 예측 불가의 만남은 어떤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 걸까? 어긋난 운명이 만들어낼 강렬하고 위험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너 혹시 준호 아니니? 근데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소개팅 어플로 만나기로 한 여자가 눈앞에 나타난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중학생 시절부터 몰래 좋아했던 바로 친구 도연이의 누나 한지영 씨였어요. 그토록 찾아 헤맨 어플 속 여인이 어릴 적 가슴속에만 감춰두었던 친구의 누나였다니. 도저히 현실이라고 믿기 힘든 순간이었지만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과연 저와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예상치 못했던 만남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제 이름은 박준호, 23살입니다. 곧 군대에 가야 하는 평범한 청년이지만 제 마음속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오래된 비밀이 있어요. 그건 바로 제 가장 친한 친구 도연이의 누나 한지영 씨였습니다. 중학교 시절 도연이 집에 놀러 갈 때마다 저는 다른 친구 집에서 느껴본 적 없는 묘한 긴장감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보통 친구 누나들은 우리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 또래 같은 이미지였는데 도연이 누나는 전혀 달랐습니다. 도연이랑 나이 차이가 무려 12살 많은 띠동갑이었고 마치 엄마 같은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워낙 예쁘고 몸매가 쭉쭉 빵빵해서 어렸을 때부터 남자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20살에 사고치고 결혼했는데 남편은 무책임하고 능력도 없어 매일 다투다가 결국 이혼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연을 듣고 나면 더 성숙하고 매혹적인 모습으로 느껴졌어요. 준호야, 공부하다 배고프지? 이리 와서 과일 좀 먹어. 네, 감사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제 시선은 자꾸만 엉뚱한 곳으로 향했죠. 풍만한 몸매가 드러나는 꽉 끼는 청바지, 허리를 숙일 때마다 엉덩이 위로 비치는 빨간색 팬티 라인. 그 모든 게 어린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하면서도 눈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도연이는 제 속마음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늘 저를 불러내서 함께 놀고 웃던 가장 가까운 친구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도연이 집에 갈 때마다 점점 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건지 아니면 도연이 누나를 보기 위해 가는 건지 스스로도 헷갈릴 정도였어요. 시간은 흘러 도연이는 멀리 이사를 갔고 자연스럽게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에서 그녀는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금단의 호기심은 더 짙어졌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중학생이었던 제가 군 입대를 앞둔 어느 날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다 한 녀석이 말했습니다. 야, 준호야, 너 군대 가기 전에 총각딱지는 떼고 가야지. 너도 요즘 유행하는 소개팅 어플로 새끈한 여자 한번 꼬셔봐. 무슨 어플로 여자를 만나냐? 그게 돼? 진짜 된다니까? 거기 나이대도 다양해. 우리 또래 풋풋한 20살부터 육덕지고 성숙한 30대 아줌마까지 다 있어.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도연이 누나 한지영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어플을 통해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상상 같았지만 제 가슴은 이미 뛰고 있었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어플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나이보다 12살 더 많은 나이로 가입했죠. 도연이 누나와 같은 또래인 척해야 했으니까요. 그 순간부터 제 손끝은 떨렸습니다. 혹시라도 정말로 그녀를 찾을 수 있다면 어릴 적 가슴속에만 묻어둔 그 금단의 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어플에 가입하고 나서 저는 밤마다 휴대폰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프로필 사진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제 눈에는 단 한 사람만 떠올랐습니다. 혹시 여기 어딘가에 있을까? 근데 설마 내가 찾는다고 해서 나오겠어? 이런 생각을 수십 번 되뇌면서도 손가락은 계속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익은 분위기를 풍기는 사진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다른 친구 누나들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던 그때의 인상이랑 어쩐지 많이 닮은 것 같은 여인이었죠.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소개팅 어플 채팅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예전에 관양중학교 근처에서 사신 적 있으세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 오래전에 그쪽에 살았죠. 그런데 어떻게 아세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분명 제가 다니던 중학교 근처, 그리고 도연이랑 함께 뛰놀던 그 동네 얘기를 꺼낸 건데, 정말 지영 씨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죠. 하지만 정체를 들킬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급히 손가락을 움직여 얼버무렸습니다. 아, 그냥 제가 예전에 그 동네에 살았거든요. 혹시 아시는 동네인가 싶어서요. 그렇군요. 반가워요. 정말 오래전에 살았던 동네죠.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제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잠깐의 대화만으로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날씨나 취미 같은 평범한 얘기였지만 점점 혼자 사는 외로움이나 일상의 공허함 같은 깊은 이야기로 번져갔습니다. 혼자 지낸 지 오래돼서 그런지 누군가랑 편하게 차 한잔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제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럼 제가 언제 한번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순간 답장이 오지 않아 손에 땀이 흥건히 고였습니다. 혹시 너무 서둘렀나 싶어 불안했는데 잠시 후 도착한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제 눈앞이 환해졌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을 것 같아요. 드디어 그토록 마음속에만 품어왔던 그녀를 실제로 만날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약속 장소에 그녀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주말이 되자 저는 약속 장소 근처 카페 앞에 먼저 나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정체를 숨긴 채 메시지를 보낸 상태였으니 선뜻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카페 맞은편 가로수 뒤에 숨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화면 속에서만 상상하던 그 모습이 현실로 다가오자 숨이 막히듯 멈춰 섰습니다. 세상에 정말 지영 씨였습니다. 예전보다 삶의 고단함이 얼굴에 묻어나긴 했지만 제가 가슴속에 품어온 그 사람이 분명했죠. 하지만 지영 씨는 같은 나이대의 남성을 만나는 줄 알고 나온 상황이었어요. 그녀는 약속 장소에서 휴대폰을 확인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지? 저는 그대로 몸을 숨긴 채 바라만 봤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온몸이 떨렸어요. 도저히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기다리다 지친 듯 지영 씨가 돌아서려 하는 순간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저기, 잠시만요. 놀란 듯 고개를 돌린 지영 씨와 눈이 마주친 그 순간, 그렇게 제 인생의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잠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준호 아니니? 너 맞지? 도연이 친구 준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혹시 내 정체를 눈치챈 건 아닌가 싶어 식은땀이 흘렀죠. 하지만 다행히도 그녀는 단순히 남동생의 옛 친구를 우연히 마주친 듯 반가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 네, 저 준호예요. 이렇게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억지로 침을 삼키며 웃어 보였지만 제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그러게, 세상 참 좁네. 너도 이 근처에 볼 일 있었구나? 저는 서둘러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친구랑 약속이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돼서 뭐 할까 고민하던 참이었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같이 하실래요? 오랜만에 뵈었는데 그냥 보내드리기 아쉬워서요. 지영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오늘 약속도 깨진 것 같은데 커피나 한 잔 하지 뭐. 그 순간 제 심장은 다시 고동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그녀와 단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하지만 카페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뻘쭘하게 컵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그때 지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넌 참 성숙해졌다. 예전엔 도연이랑 같이 뛰어다니던 꼬맹이였는데 벌써 이렇게 어른이 다 됐네. 시간 참 빠르죠? 저도 이제 곧 군대 가야 해요. 아, 그래. 남자라면 다 다녀와야지. 힘들겠지만 다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해지면서 두근거렸습니다. 어릴 적 거실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과일을 내주며 다정하게 건네던 그 말투가 그대로였으니까요. 저는 무심코 그녀를 바라보다가 눈길이 닿자 얼른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지영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제게 커피를 권했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다 커서 내 앞에 앉아 있는 게 참 신기하다. 저는 심장이 요동치는 걸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오늘이 제게는 굉장히 특별한 날이 될 것 같네요. 그 말은 제 속마음을 다 드러낸 것도 아니고 숨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고 그녀는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듯 따뜻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에서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아쉬움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대로 헤어지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몰려왔죠. 저는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습니다. 저 사실 오늘이 군대 가기 전 마지막 주말인데 술 한 잔 사주실 수 있을까요?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좋은 추억 하나 만들고 싶어서요. 지영 씨는 처음엔 놀란 듯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동생 친구인데 술 한 잔 못 사주겠니? 그 정도야 괜찮지. 그렇게 우리는 근처 허름한 술집으로 향했어요. 작은 테이블에 앉아 소주잔을 마주하자 분위기는 한층 더 가까워졌죠. 어릴 땐 도연이 뒤만 졸졸 따라다니던 아이였는데 이렇게 내 앞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으니 세월이 참 빠르네. 저야 늘 누나 덕분에 어릴 적 좋은 기억이 참 많아요. 내가 뭘 해줬다고? 그냥 과일이나 내어주고 밥이나 챙겨줬던 게 전부였지. 저는 잔을 비우며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마음이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 숱한 기억 속에서 언제나 그녀를 특별한 눈으로 바라봤다는 사실을 더는 감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술 기운이 돌자 결국 입이 열렸습니다. 사실은 오늘 어플로 만나자고 한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그 순간 지영 씨의 얼굴이 굳어졌고 불신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뭐라고? 준호야,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내가 나랑 약속을 잡았다고? 네, 맞아요. 혹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어플 가입한 거예요. 어릴 적부터 많이 좋아했거든요. 말이 끝나자마자 지영 씨는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너 지금 장난하니? 친구 누나를 상대로 이런 짓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저는 다급히 손을 내밀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놀라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 어릴 적부터 진심이었어요. 오늘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오늘만이라도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지영 씨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말없이 잔을 다시 채웠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표정이 아까보다 조금은 풀려 있었지만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술잔이 몇 번이고 오가면서 분위기는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결국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저 사실은 어릴 적부터 남다르게 생각해왔어요. 그냥 친구 누나가 아니라 늘 제 눈엔 특별한 분이셨어요. 제 고백에 지영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술잔만 만지작거리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죠. 내가 그런 말을 하다니 솔직히 당황스럽다. 근데 이상하게도 네 눈빛이 장난 같진 않네.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 말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요. 그냥 그게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술집 안은 소주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우리 둘 사이만큼은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지영 씨는 잔을 비우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던 순간 술 기운 때문인지 몸이 휘청하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달려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제 팔에 몸을 의지한 채 그녀는 한 손으로 제 팔뚝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는 술 기운에 묻어난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근데 너 왜 이렇게 딱딱해진 거야? 그 말에 제 심장은 폭발하듯 요동쳤습니다. 지금껏 꾹 눌러온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만 같았죠. 술집을 나선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에도 제 안은 불길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녀가 천천히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시선을 피한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용한 데 가서 한 잔 더 할래? 그 말에 저는 대답조차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편의점에서 맥주와 안주거리를 사들고 불빛이 희미한 모텔 간판 아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모텔 방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방 안 공기는 낯선데도 어쩐지 익숙한 긴장으로 가득했죠. 작은 테이블 위에 맥주와 안주를 놓고 마주 앉았지만 서로의 시선은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너랑 이런 자리에 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 지영 씨가 잔을 채우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아직도 혼란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게 그냥 우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잔을 부딪히고 몇 모금 더 마셨을 때 저는 더는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술 기운이 용기를 밀어 올렸고 결국 제 입에서 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사실 아직 한 번도 경험이 없어요. 총각이에요. 순간 지영 씨의 눈이 커지더니 손에 들린 잔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지? 네, 진심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저한테는 더 특별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 안의 시계 초침 소리마저 또렷하게 들릴 정도였어요. 그러다 지영 씨가 제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가까워지고 그녀의 숨결이 제 볼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죠. 나같이 나이 많은 여자가 처음이어도 괜찮겠어? 그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제 눈빛은 이미 모든 대답을 대신하고 있었죠. 지영 씨는 잔을 내려놓고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촉촉한 그 손길이 제 온몸을 감쌌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우리 둘의 거리는 더 이상 좁힐 수 없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제 입술을 포개면서 서로의 혓바닥이 사정없이 뒤엉켰고 그 순간 세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금단의 선을 넘는다는 두려움보다도 지금 이 순간이 평생 기다려온 순간이라는 벅찬 감정이 저를 완전히 집어삼켰어요. 그날 밤 이후 우리 사이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서로 한번 선을 넘어버리자 그 다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군대에 가기 전까지 매일같이 그녀를 찾았고 지영 씨 역시 저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드는 듯 했죠. 오늘도 이렇게 나와줘서 고마워요. 고마운 건 내가 해야지. 내가 곧 떠난다 생각하니 하루하루가 아쉽다. 우리는 낮에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다가 밤이 되면 남몰래 만나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뜨겁고 솔직한 연인이 되었죠. 그러나 행복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모텔에서 나오다가 우연히 지나가던 도연이 친구들한테 들킬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얼굴을 가렸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들켰으면 어쩔 뻔했어요? 제가 속삭이자 지영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아무 일도 없었잖아. 하지만 우리 앞으론 더 조심해야 해. 그 순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그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오히려 금단의 위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묶어놓는 듯 했죠. 어느 날은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 군대 가면 혹시라도 마음이 변하실까봐 무서워요. 지영 씨는 제 두 손을 감싸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이젠 나도 너처럼 진심이니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녀의 마음도 저처럼 무겁고 진지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짧지만 강렬한 시간을 이어갔어요. 날이 갈수록 입대 날짜는 다가왔고 헤어짐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진심이라고요. 입대 날짜가 다가오던 마지막 날, 저는 지영 씨를 불러냈습니다. 우린 낡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서로 말없이 손만 꼭 잡고 있었어요. 군대가 있는 동안 제가 많이 연락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꼭 기다려 주실 거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지영 씨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내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난 어디서든 기다릴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은 무겁고 먹먹했지만 눈빛만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제대 날이 찾아왔습니다. 저 멀리 문 앞에서 지영 씨가 손을 흔들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물이 글썽이는 얼굴, 하지만 미소는 변함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뛰어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정말 기다려주셨군요? 약속했잖아. 난 거짓말 안 해. 제대 후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곱게 보지 않았어요. 나이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이혼한 여자라는 이유로 수많은 비난과 시선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사는 거야. 지영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반대를 무릅쓰고 당당히 서로의 연인이자 동반자로 살기로 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저도 40 중반을 넘겼고 지영 씨도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은 여전히 서로를 바라볼 때면 젊은 날의 떨림을 떠올립니다. 아침마다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이면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합니다. 누군가는 수군거리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에겐 서로가 전부니까요. 지금도 가끔은 당신이 중학생 꼬맹이 같아 보여. 지영 씨가 웃으며 말하면 저는 장난스럽게 대답하곤 합니다. 저한테는 지금도 당신이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예요.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고 그 모습에 제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나이란 단지 숫자일 뿐 사랑 앞에서는 그 어떤 벽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며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사랑에는 나이도 조건도 세상의 시선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심이 있다면 고난과 역경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결국 그 사랑은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우리 곁에 남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시련과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끝내 흔들리지 않는 진짜 사랑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테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심리학자이자 기자의 시각에서 이 이야기를 분석해 보고 싶습니다. 이 사연은 단순한 금단의 사랑을 넘어 인간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욕망, 죄책감, 그리고 정체성 형성의 복합적 과정을 보여줍니다.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감정은 억압될수록 강해지고 성인이 된 후 다시 맞닥뜨리면서 폭발하듯 표출됩니다. 특히 주인공이 군입대를 앞두고 용기 내 고백하는 장면은 심리적으로 전환점 Rite of Passage 역할을 하며 관계가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사회적 시선, 나이 차이, 친구와의 관계 등 다층적 갈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은 끝까지 서로를 선택했고, 이는 개인적 욕망과 사회적 규범의 충돌이라는 심리학적 주제를 잘 드러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들의 사랑은 사회적 규범을 넘어선 용기 있는 선택일까요? 아니면 책임보다 감정에 치우친 위험한 관계였을까요? 또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 사랑이 지속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사랑과 도덕, 개인의 행복 사이에서 어느 쪽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은 이 사연을 들은 청취자들의 다양한 반응입니다. 1. 반대 입장, 전통적 가치관 강조.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 아버지입니다. 솔직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을 막을 수는 없고 사랑이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온다고 하지만 친구 누나라는 점, 그리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에서 굉장히 조심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대 가기 전에 충동적으로 어플을 깔고 나이를 속여 만남을 시도했다는 부분은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 보여요. 상대방이 과거에 아픈 결혼 생활을 겪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런 관계가 현실에서 드러났을 때
주변 가족 관계가 얼마나 힘들어질지 생각해보게 되더군요. 부모님은 물론이고 친구 도연과의 관계도 회복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물론 결국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니 다행이긴 하지만 저는 이 관계가 지나치게 이상화되어 있는 것 같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갈등과 아픔이 따랐을 거라고 봅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모든 걸 정당화할 수는 없으니까요. 2. 비판적 시각, 윤리적 문제 제기. 저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이야기는 로맨틱하게 포장되었지만 상당히 위험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개팅 어플에서 나이를 속였다는 점은 분명히 상대방을 속인 것이고 만약 그 과정에서 지영 씨가 큰 상처를 받았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문제라고 느꼈어요. 또한 친구의 누나라는 사실은 결국 그 친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잖아요. 친구의 가족은 그냥 사랑이라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건드려도 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말에서는 행복하게 살았다고 나오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작가가 원하는 결말이겠죠. 실제로는 친구와의 관계 단절, 사회적 시선, 가족의 반대, 경제적 문제 등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조금 더 현실적인 갈등과 책임 문제를 다뤘다면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3. 중립적 이해하려는 입장.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젊은 남자가 어린 시절부터 품어왔던 감정을 끝내 고백하고 사랑을 이루는 과정이 뭉클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입대 전 마지막 날 용기를 내서 진심을 전하는 장면에서 저도 모르게 응원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걱정도 들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애는 주변의 시선이 만만치 않고 특히 남자의 친구와의 관계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이야기의 끝에서 결국 시간이 흘러도 서로를 지켜내고 평생 함께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사랑은 나이를 초월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려 했다고 이해하지만 실제로 이런 관계를 시도하려는 사람들은 충분히 고민하고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긍정적 사랑의 승리 강조. 저는 4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솔직히 이 이야기 정말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준노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를 진심으로 마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시선이나 친구 관계가 두 사람의 행복보다 중요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람의 마음은 솔직해야 하고 그 솔직함이 결국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거라고 믿어요. 지영 씨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결국 준노의 진심을 느끼고 마음을 열었다는 점이 참 따뜻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결국 두 사람만의 사랑을 지켜냈다는 점이 멋지다고 생각해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사랑은 나이도 세상의 편견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줬다고 봅니다. 5. 냉소적 마이너스 사실적 회의. 저는 50대 남성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솔직히 좀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연애가 성공하려면 주변의 반대, 경제적 문제, 인간관계 등 엄청난 장벽을 넘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너무 순조롭게 풀리는 것 같더군요. 심지어 친구와의 관계도 거의 언급되지 않고 부모님의 반대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이렇게 깔끔하게 결론 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이야기가 젊은 사람들에게 위험한 환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사랑이면 다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사랑도 현실에서 유지하려면 책임, 경제력, 인내심이 필요하니까요. 6. 심리적 공감, 개인적 경험 연결. 저는 40대 후반 여성이고 한때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사람에게 호감을 가졌는데 주변에서 너무 말려서 결국 포기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이 이야기를 들으며 그때 제 마음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용기를 냈다면
지금 내 인생은 달라졌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물론 여기 나오는 관계처럼 극적인 상황은 아니었지만 마음을 숨기고 사는 건 참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준노가 결국 솔직하게 고백한 장면에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었겠지만 끝까지 사랑을 지킨 두 사람을 보니 저도 다시 한번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네요. 7. 비판적 소개팅 어플 문제 지적. 저는 40대 중반의 직장인 남성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걸린 부분은 소개팅 어플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어플을 너무 쉽게 사용하는데 나이를 속이고 상대를 속이는 일도 많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준노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좋은 결말이 났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처받거나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이런 식의 만남이 조금 더 책임감 있게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런 윤리적 문제나 현실적인 리스크를 같이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8. 낭만적 글로써 이상주의적 시각. 저는 50대 후반의 전업주부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설렜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이 아직도 존재한다니 정말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저는 젊을 때 이런 사랑을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그냥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했는데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준노와 지영 씨의 사랑이 더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세상의 시선이나 나이 차이는 사실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두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했느냐, 그리고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켰느냐죠. 저는 이 이야기가 현실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용기 있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9. 사회적 시선, 강조. 저는 40대 후반의 회사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회적 시선의 문제를 계속 생각하게 되더군요. 한국 사회는 여전히 나이 차이 많은 연애, 특히 여자가 나이가 많은 경우에 대해 편견이 많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의 결말처럼 당당하게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는 모습이 현실에서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주변의 차가운 시선과 편견 때문에 힘들어하는 커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나이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봅니다. 10. 철학적, 사랑의 본질, 성찰. 저는 50대 후반 남성입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금단의 감정, 어쩌면 하지 말아야 할 사랑에 끌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진심일 때 그것이 사람을 얼마나 성장시키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이 차이도 친구 관계도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두 사람이 서로에게 어떤 의미였느냐죠. 준노에게 지영 씨는 단순한 첫사랑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존재였습니다. 이런 사랑이야말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 않을까요? 물론 현실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사랑의 본질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에는 나이와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진심이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네요. 여러분은 이런 사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